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 니플 현물 ETF가 상장 첫날부터 시장을 압도했다. 거래 과정 역시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XRP ETF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XRP ETF는 조금은 의미가 틀립니다. 현재는 도지코인과 XRP 현물 ETF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ETF와는 성향이 조금은 틀리죠. 그 방법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ETF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ETF는 맞는데 이 방법은 투자자가 직접 XRP를 사서 운영사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구조입니다. 자, 기존에 알고 있던 구조와는 틀리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가 사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현물 ETF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ETF는 ETF입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이야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현물 ETF, 그러니까 운영사가 직접 XRP를 사 모아서 운영하는 거, 그게 나오기 전까지 이 투자자가 사서 운영사한테 맡기는 현물 ETF는 좋은 실험 과제가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ETF가 나왔다라는 것은 펀드가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고, 개인들의 자금만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상장 첫날부터 시장을 압도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뉴스 한번 보세요. XRP 기반의 현물 ETF는 첫날 거래량이 527억 원을 돌파했고 2025년 최고 대비의 성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ETF가 되고 있는 XRP 기반의 렉스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건 시장에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나오죠. 왜?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현물 ETF가 나온다. XRP의 ETF와 금리 정책에 맞물리면 새로운 고점을 향한 움직임이 주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시장은 평가합니다. 근데 제가 이 ETF라는 상품이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건 간접 투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XRP 니플 코인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현물에 투자하는 거 말고 이제는 ETF가 나왔어. 운영사에다가 운영을 맡길 수가 있는 투자 구조야. 그러면 ETF에 투자할 자금이 생겨나겠죠. 근데 이 자금이 제가 고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고래가 자금이 100%가 있어요. 근데 이 100%에서 니플에 갖고 있던 현물 ETF를, 그러니까 현물을 매도하고 이 부분이 ETF로 빠져나간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거 있죠. ETF라는 것은 펀드,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100%의 현금, 해당되는 XRP 니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30%는 매도를 해서 운영사한테 맡기겠다. 이러한 구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XRP를 투자했던 자금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서 그 비중이 줄인 만큼 다시 ETF에 투자가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현재 시점에 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니플 코인은 현재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고 이제 렉스라는 현물 ETF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물론 니플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횡보 시점을 가져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횡보 시점을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XRP 니플 코인은 1% 가까운 하방 압박 그리고 4,250원의 중심 추세 라인도 이탈을 했어. 그렇다는 건 뭔가 악재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ETF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ETF라는 것은 펀드이고 이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XRP 니플 코인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일부 매도를 하고 ETF로 유입될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XRP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동일한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이더리움 현물 ETF 때도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TF가 출시가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냐? 아니에요. 투자 자금이 분산되긴 했지만 현물 ETF가 올라가려면 여기에 기초 자산이 XRP가 되기 때문에 이 현물 XRP가 올라가야 돼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투자 자금을 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관리는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 중요하죠. 수익 구간 관리까지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무턱대고 투자할 수는 없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 도대체 고래들은 왜 XRP 니플 코인에 어떠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길래 ETF도 출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을까? 말 그대로 ETF라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고래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란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시점에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현재 제도권 금융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 전략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이기 때문에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전에 돌입하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이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가와 은행을 삼킬 준비를 완료했다. 자, 이 부분은 ETF와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도권 금융시장의 움직임,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이 니플 코인이 은행업 을 하겠다라고 은행업 인가 신청을 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XRP 니플 코인은 기업의 코인이다. 기관의 코인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들어서 RWA라는 실물 연계 자산이 나오면서 토큰화할 수 있는 자산들, 이 자산들을 어떻게 보유한다? 바로 히든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XRP 니플 코인은 기업들, 기관들의 보유 자산, 바로 커스터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과 같은 역할.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많이 은행에 입금해 놓으면 대출도 가능하게 해주죠. 이 부분이 이 기업과 기관들의 RWA를 보유하고 있는 커스터디 사업의 니플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은행업에도 신청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들의 리플까지도 우리가 커스터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즉슨 월가와 은행들이 확실하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니플이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도 이용이 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도 이용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도 확실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니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1대1로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죠. 그런데 이 부분으로 국가 송금이 된다. 지금 우리가 만약 일본으로 돈을 보내요. 일본으로 돈을 보내면 엔화로 보낸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원화에서 엔화로 보낼 때 어떠한 구조를 이용합니까? 스위프트를 이용하죠. 이 스위프트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로 다른 나라로 송금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이제는 XRP 니플 코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 왜? 기존의 스위프트 구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드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야. 그래서 니플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XRP에서 일본의 XRP로 바로 송금하면 되죠. 근데 기존의 스위프트 구조는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달러에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당연히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니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니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수수료 있죠. 그 수수료를 니플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니플을 사 모아서 이 수수료를 대체한다. 당연히 이 들어간 수수료는 희소성의 가치, 바로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금융권, 기존의 제도권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월가와 은행을 삼킬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게 바로 XRP 니플 코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SEC는 이제 니플과 솔라나 ETF의 승인 절차를 확실하게 낮췄습니다. 간소화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 말은즉슨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ETF가 출시가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간소화해서 빠르게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SEC는 지금 렉스의 XRP ETF가 나온 그 부분을 굉장히 유의있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 트럼프 정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시장, 대선을 출마할 때부터 나 트럼프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하겠죠.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기 때문에 무조건 키울 수밖에 없고 ETF 또한 다른 나라가 ETF를 출시하기 전에 우리 미국이 먼저 하겠다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했습니까? 브라질 그리고 캐나다가 먼저 ETF가 나왔죠. 그래서 이 자금이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 SEC 트럼프 정권 안에 있는 SEC 기관 또한 빠르게 이 해당되는 ETF를 출시하겠다, 간소화 처리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강조 말씀해드리면 니플 현물 기반 ETF는 렉스 ETF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90분 만에 325억 원, 말씀드렸던 500원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시장 구조가 얼만큼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고래들의 입장에서도 XRP 니플 코인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초만 하더라도 어때요? 니플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니플을 사 모았어요. 근데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다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마다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는 그 관점을 가져가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그러면 그냥 들어 올리면서 매수할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집 비중을 찾아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비중은 조금씩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계속적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9월 초입니다. 9월 초면 이때거든요. 9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비중을 추가한 고래들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만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올라왔다고 매도를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 고래들은 전 고점 돌파 시점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 5천원 부근은 지난 1월달 이후에 7월달에 다시 한번 5천원 부근까지 왔다가 이 긴 횡보를 갖고 왔죠. 이때 왜 가져왔습니까? 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외적인 이벤트, 뭐 금리가 언제 내릴 줄 모르겠다. 관세 때문에 힘들겠다.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어땠습니까? 금리 낮아졌어요. 2025년도에는 두 번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관세 또한 어느 내성이 생겼죠. 근데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린 경제 지표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대외적인 이벤트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 이제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는데 가뜩이나 ETF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츠의 ETF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ETF라는 상품 자체에 간접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이 비중이 나누어지는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라는 거. 이건 비트코인도 똑같았고 이더리움도 똑같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기초 자산은 니플이 되는 부분에서 니플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복잡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료로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